김서윤 38세의 삶은 화려한 외피와 서늘한 내면의 부조화 그 자체였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그녀는 죽음의 그림자를 떨쳐내려는 듯 더 요란하게 자신을 채색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 몸을 흔들고 아슬아슬한 노출의 옷을 탐하며 친구들과 밤새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술기운이 가시고 홀로 남은 새벽, 텅 빈 옆자리는 어김없이 그녀의 심장을 시리게 했다. 세상은 그녀를 향해 자유로운 영혼 혹은 철없는 과부라는 상반된 꼬리표를 붙였다. 서유는 그 어떤 정의에도 속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서유는 복잡한 마음을 덜어내려 홀로 한적한 온천을 찾았다. 뜨거운 김이 자욱한 노천탕, 물결 위로 떠오른 붉은 단풍잎들이 그녀의 외로움을 아는 척 유영했다. 뽀얀 온천수에 몸을 담근 채 눈을 감았을 때 나른한 정적을 깨는 낯선 영어 대화가 들려왔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서윤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탕 한편에 자리한 두 명의 흑인 남성 데이비드와 필립이었다. 햇살을 받아 윤기 나는 검은 피부 위로 솟아오른 단단한 근육, 넓은 어깨와 성난 등 근육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풍경에 서윤은 순간 숨을 삼켰다. 시선은 저도 모르게 물 아래 그들의 형체를 쫓았다. 물결에 어른거리는 다부진 허벅지와 그 사이 남성의 상징. 서윤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어둡고 원초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강하고 거칠고 뜨거울 것 같아.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생각에 스스로가 놀라 헛기침을 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깊고 편안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졌다. 서유는 지금껏 자신이 만나왔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그들에게서 느꼈다. 위험하면서도 순수한, 야성적이면서도 다정한. 죄책감과 호기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남편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지만 곧이어 눈앞의 두 남자가 뿜어내는 생명력에 대한 갈망이 그 자리를 덮어버렸다. 과연 이 갈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서유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모른 척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불꽃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서유는 물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다가갔다.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그녀의 굴곡진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지만 부끄러움보다는 짜릿한 해방감이 더 컸다. 여기 자리 있나요? 서툰 영어였지만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대담함이 묻어 있었다. 데이비드와 필립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다. 놀라움,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흥미가 그들의 눈에 스쳤다. 데이비드가 먼저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물론이죠. 이 넓은 탕이 다 우리 건데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다. 반면 필립은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아름다운 분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죠. 서유는 그들의 옆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의외로 서윤이었다. 여행 오셨어요? 한국에 온천은 처음인가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알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대화는 생각보다 쉽게 이어졌다. 데이비드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든 섬세한 예술가였고 필립은 유머 감각이 뛰어난 유쾌한 사업가였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두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조화로웠다. 서유는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동시에 그들의 몸이 뿜어내는 열기를 고스란히 느꼈다. 물결이 칠 때마다 스치는 그들의 단단한 팔과 다리는 그녀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의 수위는 점차 아슬아슬해졌다. 농담처럼 던지는 필립의 칭찬은 노골적이었고 그럴 때마다 데이비드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서윤의 반응을 살폈다. 서윤 역시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과감한 미소와 눈빛으로 응수했다. 도덕과 이성, 사회적 시선 같은 것들은 뜨거운 김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했다. 오직 본능만이 남은 공간,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험한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해가 저물고 온천에 하나둘 조명이 켜지자 필립이 서윤의 손을 슬며시 잡으며 물었다. 이 밤이 이대로 끝나는 건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의 손은 뜨겁고 단단했다. 그 순간 데이비드가 다른 한 손으로 서윤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다. 서윤은 두 남자의 시선에 갇힌 채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앞에 놓였다.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세 사람의 눈빛은 이미 같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다. 필립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데이비드의 손가락은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물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 밤 온천에서의 경험은 서윤에게 단순한 육체적 쾌락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억압되었던 자아의 해방이었고 세상의 편견에 대한 저항이었다. 두 남자의 몸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하고 뜨거웠다. 데이비드의 부드러운 애무는 그녀의 마음을 녹였고 필립의 거친 열정은 그녀의 몸을 깨웠다. 그들의 품에 안겨 서윤은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을 마주했다. 남편의 아내도 누군가의 친구도 아닌 오직 욕망으로 가득 찬 한 여자, 김서윤으로. 새벽녘, 옅은 안개가 낀 온천탕 안에서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다. 격정적인 밤이 지나간 자리는 뜻밖의 평온함으로 채워졌다. 서윤은 데이비드의 어깨에 기댄 채 필립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어색함이나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이상한 소속감과 안정감이 그녀를 감쌌다. 괜찮아요? 데이비드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다정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서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솔직해진 건 처음이야. 그녀의 고백에 필립이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가볍지 않았다.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하룻밤의 유희가 아님을 암묵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동이 트고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 기묘한 관계는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세상의 시선과 편견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릴 신기루는 아닐까? 서윤의 마음속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온천에서의 하룻밤은 서윤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다. 친구들과의 파티는 더 이상 즐겁지 않았고 값비싼 옷과 화려한 조명도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데이비드와 필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 천,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깊은 교감. 며칠 후 서윤은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연락했다. 뜻밖에도 그들은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갑게 맞아주었다. 세 사람은 서울의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났다. 온천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잘 차려입은 두 남자는 또 다른 매력으로 서윤의 마음을 흔들었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고 필립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서윤 역시 남편과의 사별 후 겪었던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올가매는 세상의 시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누구보다 진지한 눈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곁에 있을게요. 필립이 덧붙였다. 그날 이후 세후 세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함께 영화를 보고 미술관을 가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거리를 걸었다. 서윤은 데이비드와 단둘이 있을 때면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며 지적인 교감을 나눴고 필립과 함께일 때는 그의 유머 감각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었다. 그리고 셋이 함께일 때는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안정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던 중이었다. 데이비드가 서툴게 칼질을 하는 서윤의 손을 뒤에서 감싸며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등에 닿는 순간
서윤은 숨을 멈췄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필립은 질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와 서윤의 입에 방울토마토를 넣어주며 장난을 쳤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애정과 긴장감이 공존했다. 서윤은 이 기묘한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했다. 두 남자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혹은 두 사람 모두를 원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세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서윤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미영조차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서윤아, 제정신이야? 어떻게 두 남자, 그것도 흑인이랑 동시에 만날 수가 있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어? 미영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윤의 가슴에 박혔다. 서윤은 애써 담담한 척 대꾸했다. 사람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 행복해. 그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편견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어느 날 서윤이 데이비드, 필립과 함께 단골 카페에 들어섰을 때였다. 늘 친절하게 맞아주던 카페 주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요즘 세상 참 좋아졌네. 과부가 별짓을 다 하고 다녀. 외국인도 모자라 흑인이랑. 웅성거리는 소리가 서윤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데이비드와 필립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들의 굳은 표정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서윤은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세 사람은 주문한 커피를 받지도 못한 채 카페를 나와야 했다. 차가운 밤거리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필립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필립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아니야, 당신들 탓이 아니야. 이 사회가 이상한 거지.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일까?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데이비드와 필립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주는 것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들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행복했던 시간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밀려왔다. 사회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의 사랑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외부의 압박은 결국 내부의 균열로 이어졌다. 세 사람의 관계에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온 것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서윤은 대학 동창회에 다녀왔다. 술에 취해 늦은 밤 귀가한 그녀를 맞이한 것은 필립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누구랑 같이 있었어? 필립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질투가 묻어 있었다.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 거야.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필립은 믿지 않는 눈치였다. 혹시 옛날 남자라도 만난 거 아니야? 그 순간 옆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데이비드가 나섰다. 필립, 그만해. 서윤 씨 피곤하잖아. 하지만 데이비드의 중재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넌 항상 그렇게 이성적인 척하더라. 넌 아무렇지 않아? 서윤이 다른 남자들과 웃고 떠드는 게? 필립의 분노는 데이비드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서윤은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만들 좀 해. 왜들 그래? 그녀의 외침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가 난 후였다. 필립은 거칠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데이비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홀로 남은 데이비드에게 서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미안해. 나 때문에?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으며 서윤의 손을 잡았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필립도 그리고 나도 불안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데이비드의 솔직한 고백에 서윤은 가슴이 미어졌다. 그들 역시 세상의 편견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끈끈해 보였던 세 사람의 관계는 사실 위태로운 유리선과 같았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릴 수 있는.
서유는 처음으로 이 관계의 끝을 생각했다. 어쩌면 미영의 말처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체념 섞인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다. 필립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서윤과 데이비드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함께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필립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서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필립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필립이 갈 만한 곳들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그를 한강변 벤치에서 찾아냈다. 필립은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로 멍하니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필립. 서윤의 목소리에 필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다. 서윤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데이비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필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 나도 잘못했어. 당신들을 더 믿어줬어야 했는데. 서윤은 필립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 당신들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데이비드도, 그리고 필립 당신도 나한테는 똑같이 소중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지난 시간의 아픔과 앞으로의 두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진심이었다. 필립은 말없이 서윤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데이비드가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감싸 안았다. 차가운 강바람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오해도 불안도 없었다. 서윤은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해. 그 고백은 데이비드를 향한 것이기도 했고 필립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두 남자는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먼저 움직인 것은 데이비드였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의 키스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이어서 필립이 그녀의 다른 쪽 뺨을 감싸고 깊게 입을 맞췄다. 그의 키스는 열정적이고 거칠었다. 서윤은 두 번의 첫 키스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확신했다. 누구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이 기묘한 삼각형의 사랑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로